또 즐거운 시간 여러분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를 하면서 방송을 하고 사실 저는 상담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만사형통을 보시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떤 상담이 많을까요? 만사형통을 보고는 그 가족끼리 그렇겠죠.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하고 누가 사이가 안 좋을까요? 자녀들?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녀하고 그리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가가 아닌데도. 그렇죠. 저는 전문 상담가가 아니고 전 그냥 이렇게 야매로 하는 건데. 근데 그냥 근데 왜냐하면 방송 보시면서 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을 저렇게 그렇죠. 잘할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마 되니까. 그러신가 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젊은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저 사람은 뭔지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 말을 누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가요? 그 말을 상대방을 통해서 상대방. 듣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 막 상담해서 목사님 저 이혼하면 안 되죠. 저 이혼하면 안 되죠. 그럼 이제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렇죠.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알고 있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남편 버려야 되겠죠. 안 되죠. 안 되죠. 고쳐서 쓰는 게 좋죠. 남편을 고쳐서. 예. 나는 김포 지역의 사회복지사다라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남편을 복지해야 돼요. 애들도 복지해야 되고.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유형별로 보니까 가장 많은 건 뭐니 해도 좀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남편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아내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저는 알아냈는데 이제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김포 지역에도 아마 많을지 몰라요. 많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이제 다문화 가정에 식구들이 이렇게 오고 네.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국은 이 문제를 잘 수용하고 조화롭게 해야 한국의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넘어야 할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생겼냐면 자 사람이 뭐가 통해야죠? 말이 살아가려면? 통해야죠. 그렇죠. 언어가 통해야 됩니다. 저는요 강의 재밌게 한다는 말 그래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절대 안 웃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 분들? 외국 분들이 맞아요. 아니요. 외국 분들도 얼굴 표정 보고 웃어요. 아니,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얼추는 웃는데 정말 저희들처럼 즐거워서 호탕하게 웃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웃는 거죠.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딱 행동을 이렇게 얼굴 표정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웃어요. 이렇게. 이 정도로 웃지 막 이렇게 웃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비밀인데 언어를 정말 잘 못하면 사람이 사랑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전에 막 그런 시기 있었어요. 캐나다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네. 거기에서 그분이 여기 일하러 왔다고 하면 안 받아준답니다. 아 그렇죠. 공항에서. 예, 불법으로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네.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강의를 초청하신 분이 무조건 여행 왔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행 왔다고. 입국 심사대에서. 그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그 외국인 여성분이 엄청 체격이 좋고 당당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사투리를 쓰셨군요. 예를 들어 캐나다도 사투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러 왔어? 이러니까 제가 여행 왔습니다. 이랬어요. 투어. 이랬어요. 제가. 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여행을 하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는 제가 알아들었어요. 너 얼마나 여행하냐? 얼마나 제가 투어? 얼마 투어? 그랬더니 제가 3일이라고 그랬어요. 3일. 왜냐하면 딱 강의 일정이 3일. 하루 강의하고 또 하루 강의하고 하루 살짝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렇지. 너 혹시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거 아니냐? 어떻게 캐나다 여행을 왔는데 3일 만에. 3일만 있다 가냐? 시차에 적응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코리안 스타일. 아멘.
알아들으셔 지금 다 알아들으셔 지금. 이런 건 하면 아니에요. 코리안 스타일, 제가 코리안 스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뭔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곤란했어요. 그래서 너는 따로 저 방에 가서 기다리라는 어머. 거예요. 넌 뭔가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떨리죠. 그 떨리는데 영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벌렁벌렁 벌렁벌렁. 나 이거 영어 노 잉글리시. 근데 너 말하지 말고 너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1시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캐나다 직원 사람이 올 때까지.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기 사실 여기 방송국에서 초청을 해서 제가 강의하러 왔는데요. 또 강의한다 그러면 입국이 안 된다고 그래서 투어. 네, 그러니까 뭐 명함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 어느 대학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딱 얼굴 표정이 그런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사람이 영어도 못해? 얼굴 표정.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 그래서 제가 못해. 못해도 아니고 못해. 그래서 솔직히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 순간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73이 되셨는데요. 어머니는 아주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못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제가 사는 걸 보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음식 솜씨도 좋은데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막 자녀가 6명이 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느라고 학교를 못 다니시다 보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돈을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할 때 그 어머니가 은행에 가면 불편하신 게 있는 거예요. 왜냐? 이거 뭘 좀 써야 되거나 아니면 카드로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넣고도 뭐 이렇게 누르라는 게 다 한글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살짝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아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은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하냐면 제일 착해 보일 것 같은 여직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 부탁 이거 다 이렇게 좀 잘. 왜냐면 비밀번호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비밀번호 얘기. 비밀번호도 얘기해 줘야 되고 이제 내가 글을 이렇게 좀 내가 몰라서 그게 엄마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무슨 국내에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하고 이런 거는 언어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무시 안 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너 절로 가 이러는데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제가 오늘 나 돈을 많이 벌어갖고 캐나다 사버려야지. 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부터. 캐나다 산 다음에 널 잘라버려야지. 그렇죠. 어. 그리고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막 자신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난 왜 영어 공부를 안 했을까? 그래가지고 나 이 상황을 어떻게 나 이렇게 대변도 못할까? 이런 쓸데없는 고통을 왜 당할까? 그러면서 또 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힘들게 오래 관공서를 갈 때나 뭐 그런 쪽에 할 때 매우 힘들게 사셨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구나. 어느 날 제가 이제 외국 나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엄마가 2중 3중으로 아주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셨겠구나. 그러면서 엄마의 표정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언어를 말하고 싶냐면 저희가 한국말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보고 한국말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뭔 말입니까? 그랬더니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을 닮았냐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을 닮습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저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말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언어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뭐를 살 수도 있고 아이들을 혼을 낼 수도 있고 여기 길을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언어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약속입니다.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약속을. 네, 마이크. 네. 전에 저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저녁에 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암구호가 뭘까요?
최전방에서는 그렇죠.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니까 어두운 때 딱 그러면 암호를 딱 하면 저쪽에서 답변을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날에 두 가지 단어가 오는데 뭐 권사님,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허벅지예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허벅지라고 해야지. 권사님 그랬는데 뭐 엉덩이 이러면 그냥 총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간첩인 거죠. 그거 간첩이죠. 허벅지로 약속이 돼 있는. 허벅지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래서 미리 그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고라고 부르지 않고 은어로 막걸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암고라는 말을 너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안상 막걸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병이 딱 오잖아요. 그럼 고참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막걸리. 그러면 권사님 엉덩이, 뭐 권사님 허벅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걸리 이렇게 하면. 막걸리 뭐야? 그러면 이제 뭐 만사, 그다음에 형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이병 때인데 탁 이렇게 벙커에 강을 하나 두고 북한 이쪽엔 저희 초소였어요. 초소. 근데 벙커에 딱 2시에 4시에 딱 들어갔는데 병장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갔습니다. 이분은 병장이시죠. 병장. 네. 원래 군대 계급이 이렇게 됩니다. 네. 소장은 스타 하나. 준장. 준장이 스타 하나죠. 별 하나. 소장 별 2개는 소장. 별 3개는 중장. 별 4개는 뭘까요? 대장. 별 5개는 병장. 병장이 제일 높습니다. 대장보다 위군요? 대장보다 위입니다. 병장이 위입니다. 병장이 엄청 높습니다. 네, 그냥 별 5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도 장군 출신이네. 그렇죠. 그냥 어디 가면 장군 출신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장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하늘 같은 병장님. 그래서 딱 새벽에 들어가면 그분이 딱 들어가시자마자 제가 의자 4개를 다다다닥 붙여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분이 주무시다가 눈을 탁 뜨더니 절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마, 오늘 막걸리 먹고. 저는 순간 그 소리를 무슨 소리로 들었냐면, 야, 너 막걸리 먹어? 이 소리에서 들은 거예요. 막걸리 먹고. 왜냐면 전 막걸리가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드디어 어둠의 세력이 저를 시험하는군요. 이병, 김, 장, 옥, 술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야, 오늘 암건 뭐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병이 전 술을 전 술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마, 오늘 막걸리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고. 주님 또 시험을 하네요. 네. 이병, 김, 장, 교회 다녀서 술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이게 뿌앙 날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 도저히 말이 안 통하네. 너 내일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맞고 나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구나. 하늘의 상급 쌓이는구나. 맞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병장 말고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부르다가 저를 막 또 이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눈이 제가 파트라슈 되고 막 엄청 그랬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제가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한 겁니까? 아니면 신앙을 지키려고 핍박당한 거예요? 아니면 무지해서 맞은 거예요? 무지해서 맞아. 너무 크게 얘기하시네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싸다는 거죠. 그거 맞아도 싸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청 무지해서 맞은 거죠. 네. 거기 김포였습니다. 김포.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 거기 강화도에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무지해서 맞았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맞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라요. 난 되게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해서 한 거예요. 난 되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냐? 막걸리라는 게 사람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막걸리는 암고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저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한 약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약속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말 안 듣는 애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연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저희에게 사인을 보내주거든요. 빵빵 대줘요. 그치 문제 있어. 문제 지금. 있어요, 당신. 여보, 당신 문제 있어. 권사님, 문제 있어요. 집사님, 문제가 있어요. 아빠, 문제가 있어요. 엄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 왜 빵빵대고? 지랄이라고 했어요, 우리 권사님 지금. 저는 빵빵대고 난리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난리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권사님이 지랄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강하게 오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괜찮아요, 권사님. 저희가 늘 쓰는 말 써야 됩니다. 왜 내 남편은 난리야? 나한테. 난 아무것도 안 했구만. 나 잘 달리고 있는데. 나 지금 내 길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빵빵대? 왜 하나님 제 몸 왜 자꾸 이렇게 빵빵대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아픈 거예요? 뭔 일이 하나가 왜 이렇게 걸려요? 사인이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인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를 돌아봐야죠.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뭐 자존심인지 무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상해. 내 주위에 또라이가 너무 많아. 계속 빵빵거리는 거 맞아. 엄청 많아. 우리 집안은 다 또라이야. 나 참 힘들게 산다. 우리 구역 참 다 또라이. 원래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버리셨어요. 오늘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언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언어가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는 언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그 보물이 들어있는 그 굴을 열 때는 뭐라고 해야 열릴까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열립니다. 열려라 참깨 말고 다른 깨 뭐 있습니까? 들깨? 들깨. 또 뭐 있습니까? 검은깨. 홍두깨. 홍두깨. 죽음깨. 열려라 죽음깨 이렇게 하면 안 열려요. 얼굴에 모공이 열려요. 그렇죠. 그거 안 열려요? 안 열려. 열려라 참깨라고 해야 그 문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 안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내 아이 마음에도 보물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물이 있고 하나님이 삶의 보물을 감춰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열려면 정확한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열려라 참깨라고 아라비안 나이트에서는 불렀고 그리고 뭔가 삶에서는 그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가족이 사인을 주면 왜 이렇게 내 주위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나한테만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생기지?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 이번에 새벽기도 작정했는데 왜 새벽기도 가다가 이렇게 사고를 당할까요? 저 철야 예배 가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술 먹고 지랄이 난리. 술 먹고 난릴까요? 난리. 난릴까요? 네. 어머님이 고개를 못 드시네. 저 뭔가 좋은 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 저는 교회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저랑 안 맞나 봐요. 네, 저는 신앙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전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려나 봐요. 그리고 내 주위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 삶은 참 피곤해.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정말 마음의 문을 여는 그 언어를 알고 있는지.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가는 교육이 무슨 교육일까요? 영어를 배우는데 돈을 가장 많이 쓰죠.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돈을 쓰는 것처럼 저희도 삶의 언어를 배우는데 돈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삶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더 예배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저희는 따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외국에 산다고 해서 외국어를 무조건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로 삶의 그 열리는 그게 무엇일까? 인간관계가 열리는 그 코드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방의 좋은 선생님들과 좋은 사건들로 저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두 삶의 열려라 참깨라는 그 언어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삶의 보물을 저 동굴 안에, 가족관계 안에, 여곳 저곳에 심어놨는데 그것을 열어서 저희가 좋은 것을 어려운 곳에 나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